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분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 있잖아요. 좀 주세요. 그랬다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좀 달라고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 뭐를 달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우리 앞에서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자,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이렇게만 적으면 이거는 유용한 정보가 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뭐를 달라는 건가? 이거를 좀 알아야지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자산이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이런 걸 좀 적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정 과목과 금액까지 같이 적어주는 거, 이거를 우리가 분계라고 불러요. 분계. 자, 공장 건물을 2억 원에 취득을 합니다. 공장 건물을 2억 원에 취득을 하는데 1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요. 나머지는 6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래 볼게요. 자, 2억 원에 취득하면서 1억 원은 현금 지급, 나머지는 6개월 후에 지급, 이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 우리 회사가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 들어오는 거. 건물이 들어오죠. 건물이라는 자산이 증가합니다. 근데 누가 공짜로 준 게 아니라 내가 그럼 대가를 줘야 되죠. 자, 일단 당장 현금으로 1억 원을 주는 거죠. 1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 1억 원은 현금으로 주고, 그럼 나머지 1억 원은 건물 2억짜리 받았으니까 1억 원 더 줘야 되죠. 이거는 언제 준다? 6개월 후에, 나중에 준대요. 자, 그러면 이거 건물은 참고로 유형자산입니다. 자, 유형자산을 외상으로 구입해요. 유형자산에 대해서 돈 나중에 줄게.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로 처리합니다.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자,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변의 건물 2억, 대변의 현금 1억, 미지급금 1억,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뭐 분계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뭐 이거 여러분들이 이게 교재에는 제가 적어놨는데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뭐 이거 원칙을 외운다기보다 자 이거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자 먼저 어떠한 계정 과목이 나오는가 파악을 하고 얘가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외상 매입금이라는 게 나왔다고 할게요. 참고로 외상매입금 부채입니다. 근데 외상매입금이 자산인지 부채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절대 분계를 못하겠죠. 외상매입금이 증가했는데 자산의 증가인지 부채의 증가인지 몰라. 그러면 차변에 써야 될지 대변에 써야 될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거를 하기 위해 선행돼야 될 거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자, 이거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또 거꾸로 특정 계정 과목이 나왔을 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가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할 때 알파벳이 26글자의 알파벳이 있어요. 알파벳 모르고 영어 공부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정 과목은 어떻게 보면 영어로 치면 뭐 알파벳에 해당하는 거니까 꼭 숙지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예제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현금으로 사업을 개시하다. 현금이 일단 보이고요. 300만 원. 자산이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300만 원 증가해요. 사업을 개시하는데 출자하는 거, 이거 뭐라고 하죠? 자본금이라고 하죠.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자산의 증가 차변에 적고 자본의 증가 대변에 적는데 어떤 자산이 얼마만큼 늘어났어요? 자, 현금이라는 자산이 300만 원 늘어나죠. 자, 대변에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마찬가지로 300만 원 늘어나죠. 차변에 현금 300만 원, 대변에 자본금 300만 원,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차변에 현금 300만 원, 대변에 자본금 300만 원. 자, 2번 보도록 하시죠. 2번.
자, 본사 영업부서에서 구독하는 월간지와 신문대금이 있어요. 월간지와 신문대금은 도서인쇄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이거를 현금으로 납부. 자, 현금이라는 게 일단 이렇게 보이네요. 도서인쇄비는 참고로 비용이죠. 자, 비용의 발생, 도서인쇄비. 자, 비용의 발생 35,000원입니다. 자, 이거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해요. 자,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35,000원 감소합니다.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할까요? 2번. 2번 봤으니까 3번 보도록 할까요? 3번. 자, 3번 보도록 하시죠. 업무용 컴퓨터를 150만 원에 구입을 합니다. 업무용 컴퓨터를 150만 원에 구입을 하고 대금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업무용 컴퓨터를 150만 원에 구입을 하고 1개월 후에 돈을 준다. 이래 봅시다. 업무용 컴퓨터는 어떻게 부르냐면 이거는 비품이라고 부릅니다. 자, 업무용 컴퓨터 어떻게 부른다? 비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비품 150만 원이죠. 자, 구입을 해요. 자, 업무용 컴퓨터 구입하니까 비품 150만 원. 자, 이거를 돈을 나중에 줄게. 자, 유형자산에 대해서 돈 나중에 줄게면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차변의 비품, 대변의 미지급금. 자, 이렇게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보도록 하시죠. 4번. 자, 상품을 구입하기로 약정을 합니다. 자, 상품은 자산이죠. 그런데 주의하실 점, 약정만 한 거는 우리 회계 처리해요, 안 해요? 주문이나 계약만 한 거는 회계 처리하지 않고, 자, 그러면, 자, 분기 없음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약금으로 미리 지급한 게 있네요. 자, 미리 지급하는 거는 성급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현금을 줬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해요. 자, 그럼 미리 지급한 거 차변에 성급금이라는 자산이 늘어납니다. 얼마 줬어요? 300만 원. 차변에 성급금 300만 원이 늘어나고 대변에, 이거 현금으로 줬죠.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300만 원 감소하겠어요. 차변에 성급금 300만 원, 대변에 현금 300만 원. 자, 5번 보도록 할까요? 5번. 자, 5번. 받으러 온 100만 원을 국민은행에서 처분을 합니다. 자, 5번이 회계가 처음이신 분들은 5번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받으러 온 자산인 거 그래 알았다고 쳐요. 처분해서 현금 98만 5천 원 받았어요. 일단 요것만 볼까요? 받으러옴을 처분하니까 받으러옴이라는 자산이, 자, 받으러옴이라는 자산이 100만 원 감소해요. 자, 이거 처분하면서 현금 98만 5천 원 받죠. 현금 98만 5천 원을 받아요. 자, 이렇게 하고 딱 끝내려고 하니까 느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계속 적을 때 차변합계와 대변합계 같았는데 지금 다르잖아요. 자, 15,000원인가를 뭔가를 적어야 되죠.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해요. 자, 받으러옴에는 만기가 있는데, 자, 받으러옴에는 만기가 있는데 만기가 되기 전에 처분했다. 이걸 뭐라고 한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매출채권 처분 손실.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6번. 자, 5번 문제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받으러옴 처분하면서 적게 받는 거 뭐라고 하자고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 자, 6번. 거래처의 제품을 택배로 발송합니다. 택배에 이거 보내는 거는 운반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세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합니다. 얘를 뭘로 지급해요? 현금 지급해요. 저 그럼 운반비 비용의 발생 어디에다 적어요? 비용의 발생 차변에 적습니다.
자, 운반비 18,000원. 자, 이거 현금으로 지급하자. 대변의 현금 18,000원. 차변의 운반비, 대변의 현금. 자, 이렇게 적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하시죠. 7번. 자, 사무실 직원의 결혼 축의금. 사무실 직원의 결혼 축의금 10만 원인데, 자, 우리 직원의 결혼 축의금 얘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세요. 자,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이 10만 원이 나오고, 자, 이거를 뭘로 지급합니까?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하죠.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현금. 자, 이렇게 우리가 처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복리후생비, 대변의 현금. 자, 8번 보도록 하시죠. 자, 아르바이트생에게 일주일분 주급 18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아르바이트생들한테 돈 주는 거 있죠? 이거 어떻게 해요? 알바들한테 돈 주는 거는 잡급이라고 합니다. 잡급. 18만 원 주죠? 뭘로 줘요? 잡급을? 현금으로 주네요. 대변의 현금. 차변의 잡급이고 대변의 현금 18만 원. 자, 이렇게 적어보실 수가 있겠어요. 차변의 잡급, 대변의 현금. 자, 9번 보도록 하시죠. 9번. 자, 교차로 신문에 기업 광고를 합니다. 자, 광고를 해서 광고비 3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대금은 15일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광고를 할 때는 이거는 광고 선전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세요. 자, 차변의 광고 선전비 비용 30만 원. 자, 이거 돈 나중에 줄게요. 자, 돈 나중에 줄게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돼요. 차변의 광고 선전비 30만 원, 대변의 미지급금 30만 원. 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시죠. 자, 한국전력에 3월분 전기요금을 냈어요. 전기요금 이거 어떻게 부르기로 했어요, 우리가? 전기요금은 수도광열비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자, 수도광열비라는 비용이 88,000원 나오죠. 차변의 수도광열비 88,000원.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대변의 현금 88,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한다.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문제를 풀어봤고 예제 5번으로 넘어가시죠. 자, 우리가 이제 분계를 했는데, 자, 거래를 이제 거꾸로 하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분계를 보고 거래를 추정. 자, 이걸 만약에 지금 예제 5번을 여러분들이 할 줄 알게 되면은 분계 실력이 엄청나게 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자, 앞에 예제 4번은 문제를 푸는 거라면 예제 5번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문제를 만들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를 만들 줄 안다는 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 과목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뭐 이렇게 좀 더 어려운 시험을 공부하게 될 수도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시간 투자를 많이 하면서 공부합니다. 그럼 문제 만드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아요. 실력이 어느 정도 쌓이면. 그러면 출제자라면 이렇게 함정을 팔 수도 있겠구나. 내가 스스로 터득을 하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분계를 보고 추정해라. 자, 사례. 차변의 보통예금 200만 원, 대변의 현금 200만 원. 어떻게 하면 기업의 보통예금이 늘어나요? 보통예금 통장에 돈 넣으면 늘어나겠죠. 대변의 현금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뭐 현금을 쓰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현금 200만 원을 보통 예금에 입금하면 이런 거래가 현금 없어지면서 보통 예금이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볼까요? 토지 자산인데 늘어났죠. 보통 예금 자산인데 감소하죠. 토지 어떻게 하면 늘어나요? 사면. 보통 예금 어떻게 하면 줄어들어요? 보통 예금 지출하면. 그러니까 토지를 300만 원에 구입하면서 뭐 줬다는 거예요? 보통 예금으로 결제했구나.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죠. 자, 자, 이거 예제 5번은 모범 답안이 없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답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꼭 해답이나 저처럼 안 해도 돼요. 급여 비용인데 비용의 발생 250만 원이고 대변에 현금 나왔네. 이거는 직원에게 급여 2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하면 2번 같은 분계가 나오겠네요. 3번, 현금이 늘어나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반대편을 보니까 외상매출금이 감소했네. 외상매출금 어떻게 하면 줄어들어요? 현금으로 회수하면 줄어들겠죠. 외상매출금 2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회수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4번. 자, 주의하실 점. 선수금은 자산부채 자본 어디에 들어가요? 선수, 먼저 선. 받을 수, 선수, 미리 받은 거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품을 10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150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 이러잖아요. 1000만 원짜리 팔았는데 나중에 팔 거예요. 근데 150만 원 미리 받아요. 그럼 나중에 150만 원만 받으면 되겠죠. 150만 원 미리 받았으니까 850만 원밖에 못 받겠죠. 미리 받은 거 선수금이라고 합니다. 자, 제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현금 150만 원을 미리 받았다. 이런 경우에 4번 같은 거래가 나오겠어요. 자, 5번. 외상매입금은 부채인데 차변에 나왔으니까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줄어든 거죠. 외상매입금 120만 원. 자, 어떻게 하면 줄어들어요? 내가 갚으면 없어지겠죠, 부채는. 현금 120만 원으로 외상매입금 갚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6번. 차변의 단기대여금, 대변의 현금 이렇게 나오죠, 얘는. 자, 6번은 어떻게 하면 6번 같은 거래가 나오겠어요? 자, 단기대여금 135만 원. 자, 돈 빌려주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근데 1년 이내여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3개월 후에 받기로 하고 현금 135만 원을 빌려주면 이런 거래가 나오겠어요. 자, 7번. 자, 장기차입금은 돈 빌려주면 늘어나겠죠. 자, 현금 500만 원을 3년 후에 갚기로 하고 빌렸다. 이런 경우에 7번 같은 거래가 나오겠습니다. 자, 8번. 차변의 상품 매입하면 늘어나죠. 어음. 내가 매입하면서 어음 써주면 줄어들겠죠. 상품을 200만 원에 구입하면서 어음을 써줬구나.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 분계에 대한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자, 분계, 거래를 기록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자산부채 자본 계정 과목과 금액을 적어주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 교재 보시면 3장이 거래의 기록이고 4장 전표, 5장 분계 문제 100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배운 분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5장에서 분계 문제 100선, 100문제 풀어볼 거고 분계 문제 100선에서 레벨 1이라고 돼 있으니까 레벨 2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을 할 거니까 오늘 했던 내용들 복습을 부탁드립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